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자님들께서 부산시청으로 전화를 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한다는 현수막이 26일자로 드디어 철거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임명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 양쪽에다가 이렇게 떼고 붙일 수 있는 자석판으로 광고를 해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시위를 할 때 육교에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불법 현수막이란 것을 판단을 하고 제가 시청자님들께 저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달라는 전화를 부산 동구청에다가 전화 한 통씩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부산 동구청으로 전화를 하니까 저것이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고 부산시청의 허가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음날 부산시청에 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한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미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것이 시에서 허가를 했다면은 그 허가를 한 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개 광고물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개 광고물 시행령 28조를 찾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것은 저 광고물을 부착한 주체도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그 광고물 자체도 육교에는 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팀장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것은 시행령에도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저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불법 광고물을 허가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그 불법 광고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업무상 배임이고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산시청으로 저것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통씩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전화를 부산시청에 하셨는지 그 관련과에 전화가 마비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불통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정도가 그 부산시청에 전화가 불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관련 규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시민들이 전화가 쏟아지니까 저들이 철거를 안 할래야 철거를 안 할 도리가 없겠죠. 만약 저것이 저 혼자서 전화를 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모든 시위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공격 방법을 제시를 해서 공격이 들어갔을 때 저들이 방어를 하고 나온다면은 그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효과적인 타겟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때만이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거둔 바로 첫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를 했을 때는 자축을 해야 되겠죠. 제가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해주시고 만약 주위 환경 사정으로 인해서 따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마음이라도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갑자기 그런 연락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중에 저녁에 저 혼자 앉아서라도 자축하는 의미로 맥주 한 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조국 사태의 시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처럼 이 조국에 대한 시위가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저들의 철면피함을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저들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전 방송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한 대로 조국이가 더 이상 법원에 출근을 못하도록 법원을 포위해서 조국의 출근을 막아야 됩니다. 왜 범죄 피의자가 신성한 법무부에 출근을 해서 그 수장 노릇을 하도록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만약 조국이가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다면은 범죄 혐의를 벗고 해야 되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에서 판사들 앞에서 기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원이 그만큼 엄격하고 신성하다는
즉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이는 어땠습니까? 재산을 56억이나 가진 자가 자기 딸이 장학금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페이스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양아치 같은 그런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조국이는. 그렇게 본다면은 판사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똘마니들 아닙니까? 그런 똘마니들 앞에서 왜 우리가 기립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법원의 공정 앞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 조폭의 주먹 앞에 무서워서 굴복을 하는 것이지요. 법원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검찰을 보고 성찰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인권보호 뭐라고 하면서 수사를 방해를 했지요. 그건 완전히 사법농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인권보호니 뭐니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콩고 같은 나라도 그런 짓은 안 하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를 했지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사실은 조국이가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장관인데 자기 아내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뭐 좀 사살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 피의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살 압수수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조국이만의 특권이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공정 정의를 외치더니 자기들이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바로 그들만의 정의고 공정입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자의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했지요. 문재인 씨, 왜 그 인권이라는 것이 조국이하고 조국의 아내만 인권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다가 구속을 해놔놓고 주 4일 심리를 했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통 한번 재판이 열리면 한두 달 있다가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변론을 하고 방어를 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무려 4번을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게 인권입니까? 그리고 김기춘 실장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으로 스텐트를 8군데나 박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도 치명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고 하지요. 거기에 인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수, 박상주 사령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임 국정원장들은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는 인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것이 왜 너희 똘마니한테만 인권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문재인 씨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그 입 다물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똘마니들에게는 인권을 이렇게 챙기면서 그 반대파에게는 가혹하리라만큼 숙청을 하는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 걸맞는 맞춤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해서 타격을 할 때만이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영상을 올린다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대구에는 4시 반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도착해서 처음 시청을 찾았는데 시청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시청이 일반 회사의 사옥처럼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서울에 명동이 있고 부산에 남포동이 있다면 대구에는 동성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명동이나 남포동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이죠. 그런데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또 한 블록만 돌아 나오면은 왔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시위 목적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조국의 임명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자, 그런 취지로 봤을 때에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성로만큼 홍보하기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성로에서 어제 계속 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를 돌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서울, 부산에 비해서 대구가 정말 확연하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젊은 층 계층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여기가 정말 우파의 본고장이라고 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밤 10시에 동성로의 모습입니다. 밤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일자에 무리했던 것도 있고 또 나이가 50대 후반인 만큼 지나치게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밤 10시에 철수를 결정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들의 공산화 전략에 맞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만약 힘이 조금만 실린다면은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작 차단이고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론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결사대가 모인다면은 바로 실행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